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늘 그렇듯 평범한 안부 전화일 줄 알았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살짝 조심스럽게 들렸어요. 희진아, 다음 주에 큰아버지 칠순이야. 주말에 가족들끼리 잔치를 하기로 했는데 너도 올 수 있지? 그래, 알았어.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에 말을 덧붙였어요. 엄마, 올 때 그이가 사준 목걸이 꼭 하고 와. 큰엄마가 맨날 자랑하면서 엄마를 은근히 무시하잖아. 그럼 네 큰엄마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건데 뭐하러 그래. 아낀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지. 목걸이가 달아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고 다니라니까. 알았어. 그럼 내가 장소 보내놓을게. 엄마가 당황한 듯 얼버무리더니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잔칫날이 되었고 부모님 옆에 나란히 앉아 분위기를 살폈는데요. 음식이 차려지고 웃음소리가 오가는 가운데 엄마의 목을 쓱 훑어봤더니 역시나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자연스럽게 친정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엄마, 오늘 목걸이 왜 안 하고 왔어? 평소에도 좀 잘 하고 다니라니까? 어머님은 예쁘다고 맨날 하고 다니시던데 엄마는 왜 안 하고 다니는 거야? 아까워서 그렇지. 목걸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아깝긴 뭐가 아깝다고 그래. 근데 처음에는 자주 하고 다녔잖아. 제 말에 엄마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그런 거 거추장스러워서 안 하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 엄마가 제 눈을 피하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는데요. 평소 엄마는 거짓말을 못했거든요. 결국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잘 있나 한번 구경이나 해보게 보여줘봐.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는데요. 눈이 커지더니 남편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엄마의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어요. 엄마, 무슨 일 있는 거지? 목걸이 어딨어?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엄마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실은 그 목걸이 잃어버렸어. 뭐?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어디서? 제가 따져 묻자 엄마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이어갔어요. 그게 지난번에 친구들이랑 모임을 했는데 가게가 얼마나 더운지 목이 답답해서 식당 화장실에서 잠깐 풀어서 주머니에 넣어뒀거든. 그러다 어디다 떨군 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뒤늦게 알고 식당 사장한테 물어봤는데 화장실이라 CCTV도 없다고 해서 못 찾았어. 엄마, 반지도 아니고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땀이 차서 잠깐 풀었다고 말했잖아. 김서방이 사준 거 잃어버려서 나도 속상해 죽겠으니까 그만 좀 해. 엄마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바람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그 바람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주먹을 꼭 쥔 채 속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셨는데요. 말을 더 이어가고 싶었지만 엄마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단순한 목걸이가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상여금을 받아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었어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맞벌이하는 우리 부부를 대신해 양가 부모님이 아들 서준이를 돌봐주셨어요. 그중 엄마와 시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린이집 픽업부터 식사 준비, 그리고 아픈 날에는 병원까지 데리고 다녔습니다. 물론 매달 돈을 드리긴 했지만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던 차에 남편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에 상여금 많이 나왔잖아. 엄마하고 장모님 고생하시는데 두 분께 선물 하나씩 해드리는 건 어떨까? 사실 나도 늘 마음에 걸렸는데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그럼 어떤 선물을 해드리는 게 좋을까? 백 하나씩 해드릴까?
내가 볼 때는 백보다는 두 분 다 액세서리를 좋아하시니까 목걸이가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주말에 같이 보러 갈까?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며 찾은 선물이었습니다. 세련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디자인으로 두 분께 딱 어울릴 것 같아서 남편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거든요. 선물을 드리던 날 두 분은 예상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손끝으로 만지며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해도 되는 거야?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제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서 어머님이랑 엄마 거 똑같은 걸로 했어. 선물인데 무슨 오해를 해. 누구께 더 좋은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냥 같은 걸로 맞추는 게 제일 속 편하더라고. 엄마가 한참을 목걸이를 바라보다가 촉촉해진 눈으로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김서방, 정말 고맙네. 엄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동이 묻어 있었는데요. 그날 엄마는 몇 번이고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는 모습에 우리도 흐뭇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친정에 들렀는데 거실에서 차를 마시다가 문득 엄마 목에 시선이 갔습니다. 엄마 목걸이 하고 있네? 제가 말을 꺼내자 옆에 있던 아빠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마라. 김서방이 해준 거라고? 잘 때도 하고 잔다니까. 답답하지도 않나 몰라. 잘 때도 하고 잔다고? 놀라서 묻자 엄마가 싱긋 웃으며 목걸이를 살짝 매만졌습니다. 봉숙이도 놀러 왔다가 너무 예쁘다고 난리였어. 내가 받은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야. 엄마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목걸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애정이 깃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그랬기에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엄마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장모님도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은데 뭘 자꾸 물어보고 그랬어.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뒤가 안 맞잖아. 손 씻을 때 반지를 잠깐 빼놓는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그 아끼던 목걸이를 풀어놨다가 잃어버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제 날선 반응에도 남편은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암튼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해. 잃어버린 목걸이 얘기 계속하면 장모님 스트레스 받으실 거 아니야. 여전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찜찜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 말처럼 괜히 엄마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기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당신한테 미안해.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동안 고생하셔서 해드린 건데. 그러더니 언제나처럼 긍정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목걸이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마. 다음에 상여금 나오면 다시 해드리면 되니까. 그제야 겨우 마음을 추스리며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날도 그렇게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엄마가 목걸이를 잃어버렸을 때 속상했지만 더 이상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애써 잊기로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약속이 있어 아들 서준이를 친정에 맡기고 외출하는 길이었어요. 엄마에게 아들을 맡긴 후 근처 카페에 잠시 들렀는데요. 아메리카노를 하나 사들고 이동할 생각이었거든요. 카페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카운터에서 주문을 마친 후 한쪽에 서서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그때 누군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는데 모서리 구석에 앉아있던 한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얼굴을 확인하고 반가운 얼굴로 제게 곧장 다가왔습니다. 예, 너 희진이 아니니?
엄마 친구 봉숙이 이모였어요. 제가 사는 곳이 친정과 시댁 모두 멀지 않은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을 마주치는 경우가 많았고 엄마 친구들도 종종 만나곤 했어요. 봉숙이 이모는 엄마 절친으로 어릴 때부터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습니다. 이모,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냈지. 엄마 보러 온 거니? 그렇잖아도 이따가 잠깐 들를까 했거든. 오늘 일이 좀 있어서 서준이 엄마한테 맡기고 나오는 길이에요. 남편도 회사 직원 결혼식에 가서요. 그때 카운터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5번 손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급히 카운터로 가서 커피를 들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모는 왜 혼자 계세요? 오늘 부동산 사장님 만나려고 잠깐 나왔어. 집을 내놨거든. 어디로 이사 가세요? 엄마는 아무 말 없던데요? 이제 애들도 다 결혼해서 분가했고 남편도 퇴직했잖니. 둘이 살기에는 집이 너무 넓어서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집 청소하기도 귀찮고 해서 조금 작은 평수로 이사하려고 해. 혹시 멀리 이사 가시는 건 아니죠? 엄마한테 친구라고는 이모밖에 없는데 이모 이사 가시면 엄마가 외로울 것 같아서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멀리 이사 가겠니? 우린 이제 자매 같은 사이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근처에 집 얻을 생각이야. 봉숙이 이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이모 목에 걸린 목걸이에 시선이 갔는데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모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너무나도 익숙했거든요. 시어머님이 매일같이 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다 보니 한눈에 봐도 똑같은 목걸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아무리 봐도 엄마가 잃어버렸다던 그 목걸이가 분명해 보였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이모, 근데 목걸이가 예쁘네요. 그 말에 봉숙이 이모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는데요. 눈빛이 흔들리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 아, 이 목걸이가 말이야. 이모가 목걸이를 손으로 가리며 말을 잇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불안해 보였어요. 마치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처럼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곧 이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부동산 사장 만난다고 괜히 기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모처럼 하고 나왔는데 괜히 하고 나왔네. 빠르게 말을 이어가던 이모가 슬쩍 제 눈치를 보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보며 투덜거렸어요. 그나저나 사장님은 왜 이렇게 듣는 거야? 내가 그냥 직접 부동산으로 가보는 게 낫겠다. 희진아, 그럼 볼일 보고 들어가라. 이모가 도망치듯 허겁지겁 자리를 떴습니다. 이모가 가버린 자리에는 미처 마시지도 못한 커피 한 잔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는데요.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이모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는데요. 그 길로 약속 시간을 뒤로 미루고 곧장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 거의 뛰다시피 했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바라봤어요. 아니 벌써 볼일 보고 온 거야? 숨을 가다듬을 새도 없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제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으니 엄마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얼른 물을 한 잔 내밀었습니다.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이나 한 잔 마시고 얘기해. 한 손으로 물을 받아들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지금 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서 목걸이 잃어버렸다고 했잖아. 엄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 아, 그랬지. 근데 그건 왜 또 묻고 그래? 우선 내가 하는 말에 대답부터 해봐. 그날 그 자리에 봉숙이 이모도 있었던 거야?
엄마가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 봉숙이? 그래, 친구들 모임이었다며. 엄마한테 절치는 봉숙이 이모밖에 없잖아. 그랬지. 봉숙이도 같이 갔어.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엄마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속이 타들어갔기에 물을 단숨에 들이켰고 다시 강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어요. 봉숙이 이모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실망이네. 봉숙이가 실망이라니? 대체 뭔 소리라는 거야? 알아듣게 말 좀 해봐. 엄마, 그날 엄마가 목걸이를 잠깐 빼놨다고 했잖아. 그 옆에 봉숙이 이모도 같이 있었지. 둘이 실과 바늘 같은 사이인데 분명히 같이 있었겠지. 그건 왜 묻냐고. 엄마 목걸이를 봉숙이 이모가 하고 있었단 말이야. 엄마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방금 카페에서 봉숙이 이모를 봤는데 엄마 목걸이를 하고 있더라니까? 시어머님도 똑같은 걸 매일 하고 다니셔서 한눈에 알아봤어. 펜던트도 완전 똑같았어. 말문이 막힌 채 엄마가 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봉숙이 이모가 엄마 목걸이를 훔쳐간 거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봉숙이 이모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완전 실망이야. 말을 하면 할수록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그러면 그럴수록 엄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엄마,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제가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봉숙이 이모가 엄마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고. 엄마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절친인 엄마 목걸이를 훔쳐갈 수가 있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도저히 못 참아. 제가 흥분해서 방방 뛰며 소리를 질러댔는데요. 제 반응과는 정반대로 엄마가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곧 믿기 힘든 말을 꺼냈어요. 그거 봉숙이가 훔쳐간 거 아니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분명히 엄마 목걸이였다니까. 제가 말도 안 된다는 듯 외쳤지만 엄마가 다시 한번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쉰 뒤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그거 내가 봉숙이한테 팔았어. 뭐? 목걸이를 팔았다고? 엄마가 풀이 죽은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는데요. 황당해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지금 봉숙이 이모 편들어주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라니까. 도둑질은 범죄야, 범죄. 제 말에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봉숙이가 어떤 친구인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팔았다고 했잖아. 봉숙이가 비싼 가격에 사준다고 해서 팔았다고. 근데 왜 처음에는 잃어버렸다고 했어? 제가 따지듯 묻자 엄마가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사위 면전에 대놓고 사위가 사준 걸 냅다 팔았다고 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는데요. 너무 허탈해서 다리에 힘이 풀릴 지경이었어요. 진짜 팔았단 말이야? 대체 왜? 엄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이 급하니까 팔았지 왜 팔았겠어? 그 말에 말문이 막히고 머리가 하얘졌지만 엄마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더욱 후벼 팠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니들이 나한테 선물 준 건데 그걸로 내가 뭘 하든 뭔 상관이야. 더럽고 치사하니까 앞으로 나한테 선물 같은 거 주지 마. 이건 선물이라고 줘놓고는 뭘 그렇게 생색을 내고 있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봉숙이가 훔쳐간 거 아니니까 괜히 모함하지 말고 넌 볼일 보러 가던지 서준이 데리고 가던지 해. 그리고는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닫힌 방문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왔는데요.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일이라니? 무슨 일? 잠시 망설이다가 본론을 꺼냈어요. 아니, 엄마가 봉숙이 이모한테 목걸이를 팔았다고 하잖아.
혹시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걱정돼서 그래. 전화기 너머로 아빠의 짧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정쩡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 그거 나도 잘은 몰라. 그럼 엄마가 목걸이 판 거 아빠도 알고 있었다는 거네? 알고는 있었는데 나도 잘은 몰라. 아빠, 정말 집에 아무 일 없는 거지? 혹시 돈 문제 같은 거 말이야. 집에는 별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 지금 친구들 만나서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그리고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생각보다 평온해 보였기에 또다시 별일 아닌가 보다 하고 넘겨버렸어요. 그날 남편에게 말했더니 저를 나무랐거든요. 여보, 내가 목걸이 얘기 꺼내지 말라고 했잖아. 나도 안 꺼내려고 했다니까. 근데 봉숙이 이모가 그 목걸이를 하고 나타나니까 내 입장에서는 황당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엄마가 막 화를 내잖아. 남편이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성격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겠지. 그러니까 그 목걸이 이야기는 2번 다시 꺼내지 마. 알았지? 남편의 말에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그 이후 2번 다시 목걸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또다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시부모님이 갈치를 많이 사오셨다며 친정에도 가져다 드리라고 했기에 친정에 들렀는데 엄마가 보이질 않았어요.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 이 밑에 카페에서 누구 만난다고 나갔어. 그래? 그럼 또 봉숙이 이모 만나러 간 건가? 밑에 카페라고 했으니까 잠깐 들러서 얼굴이나 보고 가던지. 무심코 고개를 끄덕인 채 자연스럽게 카페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카페가 통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 안이 훤히 보였는데요. 그 순간 엄마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다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봉숙이 이모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던 건 시동생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엄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2 사람이 따로 만날 이유가 없었거든요. 잠시 숨을 고르다가 조용히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로 들어서자마자 시동생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형수님! 엄마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바라봤고요. 2 사람의 얼굴은 말 그대로 당황 그 자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성큼성큼 걸어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도련님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희진아, 그게 말이야. 어쩌다 보니까 만나서 차나 한 잔 마신 거야. 엄마 거짓말하고 있다고 얼굴에 써있거든? 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자 엄마가 안절부절 못한 채 시동생을 바라봤는데요. 시동생 역시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진아,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되겠니? 무슨 일이냐고. 제가 단호하게 다그치자 시동생이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돈 어르신, 이렇게 된 이상 말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잔뜩 긴장하며 엄마와 시동생을 번갈아가며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시동생 입에서 나온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형수님, 사실 제가 사돈 어르신께 돈을 조금 빌렸습니다. 돈이요? 무슨 돈이요? 깜짝 놀라 2 사람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자 엄마가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은 엄마와 봉숙이 이모가 함께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네요. 그런데 그곳에서 시동생이 누군가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엄마가 조용히 지켜봤다는데 시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있었다네요. 결국 엄마가 시동생 뒤에서 몰래 대화를 엿들었답니다.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는데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련님, 또 돈 빌려줬어요? 절대 돈 거래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잖아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고 시동생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시동생에게는 한때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착한 시동생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바람에 우리 모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결국 그 여자는 사기죄로 감옥에 갔지만 시동생이 그동안 퍼준 돈을 다 회수하지 못했고 상처는 상처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시동생은 그 누구에게도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돈 관리도 시어머님이 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시부모님 앞에서 각서까지 썼으니까요. 그런데 또다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결국 엄마가 시동생의 사연을 듣고 차마 외면하지 못했다네요. 사돈 총각이 하도 딱해 보여서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랑 금부치를 팔아서 우선 사채부터 갚으라고 했던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시동생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그런 경우라면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야죠. 시동생이 제 눈치를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수님도 아시다시피 그때 그 여자한테 사기당해서 엄마가 쓰러지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시동생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나면서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때 엄마가 나서서 시동생을 감싸듯 말했습니다. 사돈 총각이 매달 나한테 돈을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사돈 두 분께도 절대 알리지 말고 김서방한테도 말 꺼내지 않도록 해. 사채까지 빌렸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 그럼 사채는 다 해결된 거예요? 시동생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우선 엄마한테 돈 갚을게. 제 말에 엄마가 즉시 손을 휘저었어요. 네가 돈이 어딨다고 그래. 그러다 김서방 알게 되면 난리 날 텐데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암튼 사돈 두 분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제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말 안 할게. 잠시 후 시동생이 돌아간 후 엄마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봉숙이 이모한테 목걸이를 판 것도 그것 때문이었던 거야? 엄마가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봉숙이가 그걸 담보로 돈을 많이 빌려줬거든. 사실 친구지간에 담보가 뭐냐고 봉숙이가 난리를 쳤는데 친구지간에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담보 차원에서 가지고 있으라고 억지로 맡겼어. 그냥 팔아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내가 찾아올 생각으로 맡긴 건데 너한테 들켰다고 봉숙이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몰라. 봉숙이 이모가 미안해할 게 뭐가 있어. 오해한 내가 미안한 거지. 근데 엄마는 봉숙이 이모 같은 친구가 있어서 참 좋겠어. 당연하지. 하필 그날 그 목걸이 처음 하고 나갔다가 너한테 딱 걸렸다고 나한테 사과까지 했어. 봉숙이도 좋은 마음에 다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자기가 큰 실수했다고 속상해 하더라고. 아무튼 넌 무조건 모른 척 해야 해. 복잡한 감정을 삼키며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나저나 도련님 진짜 큰일이네. 절대 돈거래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럼 어떡해? 엄마가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알아듣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사돈 총각한테 들어보니까 그 친구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신 것도 직접 봤던 모양이야. 거기다 그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기보다는 워낙 다급한 상황이라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는 심정이었다나 봐. 심성이 착해서 그런 걸 어떡하겠니? 제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시동생이 착한 사람이라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을까요? 어느 날은 시동생이 찾아왔기에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어요. 도련님,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잠시 머뭇거리더니 시동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별일은 아니고 그때 돈 빌려줬던 그 친구 말이에요. 그 친구는 연락 끊겼다면서요. 그 순간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게 며칠 전에 찾아와서 돈을 갖고 갔어요. 네? 돈을 갚았다고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동생을 바라보자 쑥스럽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다급하니까 원양어선을 탔던 모양이에요. 들어보니 그게 돈이 많이 된다더라고요. 원양어선이요? 네, 워낙 돈에 쪼들리다 보니까 휴대폰도 다 정지시키고 거기서 죽어라 돈만 벌어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무릎까지 꿇고는 고맙다고 돈을 돌려줬어요. 무릎까지 꿇었다는 걸 보니까 잘못을 알긴 하나 보네요. 시동생이 멋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사실은 오며 가며 그 친구 어머니를 제가 계속 챙겼거든요. 네? 그 와중에도 친구 어머니를 챙겼다고요? 네, 그 친구가 돈 벌러 가겠다고 연락이 끊긴 뒤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며 가며 제가 챙겨드렸어요. 사실 그 친구가 절대 배신할 친구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그 친구는 결국 시동생의 도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시동생이 그 친구를 매정하게 대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결국 시동생의 착한 마음이 그 친구를 살린 것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물론 사채까지 써서 돈을 빌려준 것은 잘못된 것이었기에 시동생에게 2번 다시 그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뒤 친정에 갔더니 봉숙이 이모가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이모가 미안한 듯 입을 열었어요. 희진아, 그때 내가 목걸이 하고 나가서 그 사다리 났지 뭐니? 진짜 그날 딱 한 번 하고 간 거야. 사실 나는 별로 할 생각도 없었는데 네 엄마가 굳이 그거 하고 가라고 해서 하고 갔다가 그 난리가 났잖니. 그러게 내가 안 하고 간다고 했잖아. 사실 그 목걸이 나한테 어울리지도 않았어. 마치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한 것 같았다니까. 그러자 엄마가 이모를 향해 눈을 흘기며 받아쳤습니다. 네가 워낙 그냥 막 다니니까 최대한 꾸미고 나가라고 했던 건데 넌 거기서 하필 희진이를 만날 게 뭐야.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더니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엄마와 이모가 서로를 탓하며 큰 소리로 웃는 바람에 저도 따라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목걸이 소동은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엄마와 시동생은 한층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데요. 얼마 뒤 엄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누군데 계속 당부를 하는 거야? 사돈 총각이 안부 전화했길래 절대로 함부로 돈 빌려주고 사채 같은 거 손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어. 사돈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엄마밖에 없을 거야. 엄마가 장난스레 눈을 찡긋하며 말했어요. 우리 둘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나눈 사이잖니. 절대로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어. 거기다 봉숙이 시주카가 있는데 아주 괜찮다고 해서 중신 서기로 했어. 사돈 총각은 똑 부러지는 사람을 만나야 할 것 같은데 아주 딱이라니까. 얼마 전 시동생이 소개팅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만남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만큼 더 단단해졌을 시동생이 이번에는 정말 자신을 아껴주고 마음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